네, 안녕하세요. 대항해 시대 시청자 여러분, ALNS 서버 카스톨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것 바로 남만 무역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복귀나 초보분들 남만 무역 상당히 어려워하시는데요. 남만 무역은 몇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 남만 무역을 하기 전에는 우선 이 대도시 이 캘리컷부터 해서 이렇게 이 노란색 이름 있는 도시들 있죠. 아테네, 이스탄불, 뭐 나폴리, 티니스 이런데 길게지 옆에 가시면 요 길드 관리구 옆에 가시면 꼭 무역 상인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대도시 옆에. 자, 이 무역 상인이라는 친구를 한번 눌러봅니다. 자, 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들이 이 공원도 때문에 도시가 열려 있다는 가정하에서 할게요. 공원도까지 막혀 있다고 하시면 공원도부터 뚫으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각 유럽의 명산품을 들고 가면 쉽게 뚫을 수 있습니다. 유럽 명산품들 뭐 깃털이나 아니면 그 명산품으로 분류되는 것들 있죠. 유럽 명산품. 그런 거 가져가면은 참 쉽습니다. 자, 남만 무역의 특이한 점은 물건을 교역소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닌 내가 가져간 물건을 교환하는 방식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게임 시스템상 3대1이 정해져 있어요. 3대1 교환이 기본적으로 게임상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 상태에서 특정 아이템들이나 선박의 스킬 옵션이나 철도 투자 효과 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남만 교환 비율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쉬운 일단 그래프 보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특수 상태인 거는 이렇게 각가지 사이트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상황별 남만 보너스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네. 이런 상황별 남만 보너스 정보, 이런 거는 뭐 각 커뮤니티 사이트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요런 특정 상황일 때 이 물품을 가져다 주면 교환 비율이 좋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아무 특성이 없는 나가사키로 한번 기준을 볼게요. 자, 각 도시마다 기본적으로 높은 재고품이 있는 도시가 정해져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나가사키 같은 경우에는 높은 재고품, 서진, 직물, 모시, 타네가시마총이 높은 재고품이죠. 그 말은 즉슨 직물을 가져가면 안 되고, 모시는 이 모시는 섬유인가요? 뭐 어쨌든 해당 도시에 있는 물건과 똑같은 종류의 물품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왜? 재고가 높으니까.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타네가시마 총이 있죠. 자, 그럼 총포류 한번 볼게요. 자, 총포류를 보시면 그래프가 상당히 높죠. 이 상태에서 다른 총포류를 가져간다고 생각해봐. 머스킷이나 이런 거 바꿔주겠냐고. 우리 동네에 총이 많은데, 총이 많으면 총을 안 받습니다. 단순해요. 그러면 이 친구가 필요한 걸 가져가야 돼요. 자, 이 친구가 필요한 건 뭔지 볼게요. 자, 식료품 좀 바닥이네요. 조미료도 그렇고요, 주류도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남만무역의 마지노선은 딱 요 정도 선이에요. 지금 요 그래프선 이 선보다 높다 그러면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왜냐면 가져갔을 때 내가 교환을 할수록 또 이 선이 또 높아져요. 계속 점점 올라가. 그러면 점점 교환 비율은 오히려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선이 마지노선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최대한 바닥에 있는 게 좋아요. 섬유는 높죠. 직물도 높죠. 염료는 좀 낮은 편이고요. 최대한 바닥인 거. 최대한 바닥인 거. 뭐 최대한 바닥인 거 마땅히 없네요. 미술품, 공예품 정도? 공업품, 잡화. 자, 뭐 이렇게 보는 건데 요 라인만 기억하세요. 이거보다 높을 때는 이 물품을 가져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사전에 조사했을 때는 오늘 호필이 좀 괜찮았거든요. 자, 이 천주에 있는 호필, 천주의 호필 한번 볼게요. 천주에 있는 호필은 공원도 천을 채우면 뚫리게 되는데, 자, 다시 호필은 4만입니다. 이 호필은 공예품이에요. S등급 물품으로서 대항에서 교역품 중에
교육품 중에 가장 높은 단가를 단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높은 매각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공예품 지금 상당히 그래프가 높죠. 이 말은 물품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안 바꿨다. 자, 그러면 공예품을 받아와야 되겠죠. 그러면 바닥인 물품을 한번 찾아볼게요. 바닥인 물품 자파.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가 마지노선입니다. 요 점. 자,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 삼각형 화살표가 땅에 돼 있는 정도? 요 정도 높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감으로 하셔야 돼. 어느 정도 해보시고. 자, 요 삼각형 점을 찍었을 때 삼각형이 그래프 바닥에 돼 있냐 안 돼 있냐. 점을 찍었을 때 삼각형이 바닥에 돼 있냐 안 되냐. 자, 이러면 하면 안 돼. 오케이? 이해하셨죠? 삼각형 마우스 포인트의 삼각형 바닥. 동그란 원 말고 삼각형. 자, 그러면은 볼게요. 공업품은 가져가도 된다는 소리예요. 공업품 기억하세요. 공업품. 미술품 안 돼. 총포 안 돼. 무기 가능. 가축 안 돼. 보석 가능. 향료 쌉 가능. 광석 가능. 귀금 안 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또 두 번째. 자, 첫 번째 중요한 점. 제가 말씀드린 거 첫 번째는 우선 이 도시에 없는 물건을 가져가라. 없는 종류의 교육품을 가져가라가 첫 번째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거. 각 도시에서 좋아하는 물품은 정해져 있다. 자, 우리 옛날 뭐 임진왜란, 임진왜란이 아니라 옛날 뭐 이런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막 뭐 명나라 명주실 보면은 막 조선 사람들 환장하고 막 그랬죠. 이 대항해 시대 배경이 뭐야? 유럽에 후추 가져가면서 생긴 문제잖아. 후추 막 퍼나르려고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그랬잖아요. 인도의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조선의 이 동아시아에서도 원하는 물품이 정해져 있어. 그거는 각 커뮤니티에 정리도 잘 돼 있지만 딴 거 필요 없어요.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사양 백단. 오케이? 사양 백당 초석. 여기는 초석이 없죠. 일단 사양 백단 초석. 요 세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사양 백단 초석. 아시겠죠? 하지만 제가 뭐라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남만무역은 3대1이 교역이 기본이다. 3대1인데 자, 이거 5천에 판매하는데 이거 3개 가져가. 3개 가서 하나를 바꿔오면 개당 구입가가 15,000 두카시잖아. 그럼 할 필요가 없어. 아시겠죠? 하지만 사양백단은 아주 교환 비율이 높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 향료가 상당히 높은 지점이었죠. 그리고 공업품도 마찬가지였고요. 공업품 같은 경우에는 이 바로 옆에 망가래 가시면 자단이 있습니다. 자단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향료가 너무 개쓰레기니까 자단을 한 2차 정도 싣고 초석을 한 차 정도 실을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업품도 그래프가 좋았거든요. 자, 우선 망갈에 가서 자단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선은 망갈에서 자단을 구입하고요. 이 마술리 파탐에 가서 초석을 구입하겠습니다. 사실상 초석은 그냥 개깡패라 생각하시면 돼요. 초석 갖고 가면 손해보는 일 잘 없어요. 그만큼 교환 비율이 좋아요. 하지만 아까처럼 그래프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면 초석도 포기하셔야 돼.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있다? 그러면 초석 하셔도 돼요. 사양백단 초석. 아시겠죠? 광물은 거래 생각보다 높으시잖아, 다들. 자, 일단 부스팅 좀 챙겨주시고요. 공업품 거래 랭크를 좀 올리도록 할게요.
살짝 뭐 요 정도. 몇 개 사진이? 지금 공오픈 만랭에 팔트까지 낀 기준이거든요. 86개밖에 안 사지네요. 개쓰레기네. 100단 여기 시세 났네요. 100단으로 가져갈게요. 향료도 괜찮았기 때문에 100단 좋습니다. 나머지는 뭐 별거 없고요. 자스민 포기하세요. 그냥 100단 하세요. 이거 100단 하세요. 자단도 잘 바꿔줍니다. 생각보다. 근데 말랭 기준으로 86개밖에 안 사지니까 이거는 안 하셔도 돼요. 96개 86개 똑같나? 그러면 제가 다클이니까 다클 분들이 이건 다클이 진짜 조심해 줘야 되는 거야. 다클이 초석이 좋다고 해서 초석을 5대를 갖고 가잖아. 그러면 그날 그냥 아무도 못 해. 그날 초석 아무도 못 팔아. 한 2시간 소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다클 분들은 최대한 골고루 사주세요. 그게 진짜 매너야. 이건 저도 뭐 다클을 하지만 참고로 저는 PC 세대입니다. 뭐 파일 건들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최소한 제 마지막 양심입니다. 자, 그럼 향료 부스터를 좀 챙겨 주시고요. 향료 뚜껑. 오케이. 최대한 많이 섞어서 가져갈게요. 아이씨, 향료를 껴야 되는데 향신료를 껴버렸구나. 죄송합니다. 옷 뚜껑 장갑. 옷 뚜껑 장갑. 오케이, 됐다. 자, 이제 100단 올랐죠? 자단 86. 오케이. 별 7개. 이 정도면 되겠다. 자단 둘, 100단 1, 초석 2. 오케이. 이렇게 섞어서 가져가도록 할게요. 10. 자, 지금 자단 2, 100단 1 샀고요. 요대로 바로 마술리 파탐으로 가가지고 초석 사겠습니다. 보통은 초보분들이 제 방송을 많이 보시니까, 제 영상을 많이 보시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입문하실 때는 딴 거 하지 마시고 초석으로 하세요. 초석으로. 그냥 다른 그래프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처럼 광물 그래프가 낮다 그러면 뭐 그냥 초석 들고 가세요. 그 외에 다양한 건 많거든요. 뭐 에메랄드, 뭐 초석, 아까처럼 뭐 자단, 백단, 사향,
또 뭐 있냐? 뭐 서양 서적, 와인이 제일 무난하긴 한데 일본이 아까 그래프가 안 좋아서 지금 요거를 하는 건데 뭐 그런 다양한 건 많지만 가장 가져가기 쉬운 거 초보분들 막 그 끙끙대면서 유럽에서 와인 건포도 들고 가기 힘드시잖아. 그러면 이렇게 쉽게 그냥 인도 온 다음에 인도에서 그냥 가볍게 옆에 연마실 놀러 간다 생각하시고 깔짝 들려가지고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술리 파탐으로 가서 한번 사볼게요.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SK님 팔로우 감사드려요. 자 나머지 2대 분량은 초석으로 채워줄게요. 초석이 몇 개 사질려나? 초석 149개밖에 안 사죠? 광물 17. 이러면 말랭 171개네요. 상인 교환 받으니까 218개까지 사지네요. 원래 같으면 저는 각각 다 산 다음에 막 옮기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바로바로 사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자, 이제 꽉 채웠으니까 필요 없는 거 좀 맡기고요. 자 이제 다 채웠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단이 약 4,500개, 초석이 약 6,000개, 그리고 하나가 100단이었나요? 100단이 약 3,000개 이렇게 지금 가져가거든요. 교환 비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을 너무 많이 마셨네.
자, 천주 도착했네요. 한번 가서 바꿔 먹도록 할게요. 거래 비율이 잘 나오면 좋겠는걸. 잠시만요. 제가 이거 좀 사고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지금 리스본에서 경매장이 열려가지고 제가 잠깐만요. 이거 좀 사고요. 됐다. 자, 그러면 각 100개씩 들고 교환 비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철도 맥스 투자거든요, 지금. 그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철도 맥스, 그리고 남만무역 우대, 그리고 이 유카타를 이용해 가지고 장비품까지 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비품, 그리고 이 우대, 그리고 철도 투자 맥스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가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백단까지
자 우선 100단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 전에 자 향료 광석 공업품 골고루 들고 왔죠. 자 보시면 향료 바닥이죠. 광석 살짝 올라갔죠. 그리고 공업품 바닥이죠. 내가 바꿔올 공예품은 높죠. 자 이렇게 내가 바꿔올 물품은 높아야 되고 가져간 물품은 낮아야 돼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100단 100개 넣어 볼게요. 100단 100개를 넣으면 호필이 58개가 나오네요. 제가 뭐랬죠? 처음에 3대1이 기본인데 철도 투자 그리고 장비품 그리고 선박 옵션을 통해서 비율을 올릴 수 있다고 했죠. 원래 같으면 33개가 나와야 되는데 58개까지 올라왔죠. 이번엔 초석 볼게요. 초석도 58개. 자단 한번 볼게요. 자단도 58개. 자 이게 왜 58개가 고정이냐면 이제 맥스란 소리야. 이거보다 높은 비율은 없다는 소리야. 다 보정을 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뒷방 캐릭부터 먼저 바꿔야 되거든요. 자 비율은 봤으니까 이제 다시 돌려주도록 할게요. 이 친구가 100단. 자 원래 같으면은 또 여기서 팁이 있는데 자 자단이 어디 있지? 여기 있네. 교환할 때 좀 어질어질하긴 합니다. 자꾸 헷갈려가지고. 자 여기서 풀 교환 비율에서 제가 뭘 할 거냐면 그 캐시템 중에 남만무역 우대증이란 게 있어요. 그걸 쓰면은 3배까지 곱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쓸 거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아씨 꺼내기 좀 아껴야겠다. 왜 이렇게 어지럽냐 장비가. 아 이게 내게 아니라서 지금 여기 있구나. 자 1600개 한번 던져볼게요. 그러면 975개죠. 이 상태에서 전무증을 씁니다. 전용무역증명서. 이걸 쓰면 곱하기 3배를 줘요. 이게 개당 3천만에서 3,500만 정도 하거든요. 근데 교환 비율을 생각하면 오히려 쓰는 게 이득이에요. 다시 또 가지러 가는 거 생각하면. 자 이렇게 2919 꽉 차버렸죠. 이런 식으로 모자랐는데 꽉 채워버렸죠. 오히려 몇 개 빼도 돼요. 1600개를 들고 갔는데 오히려 거의 3000개를 꽉 채워버리는 요런 교환 비율. 이렇게 엿 바꿔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 이렇게 하나씩 제가 한 벌밖에 없기 때문에 우대템이 한 벌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하나씩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 먹고요. 벗고요. 말이 좀 이상하네요. 장비품 벗고요. 옆으로 또 넘겨주고요. 릴레이식으로 돌려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 교환해 봤는데요. 한 번 더 설명을 짧게 드리면, 그래프를 꼭 보시고 내가 가져갈 부품은 바닥에 있을 때 내가 가져갈 부품을 챙겨가라. 내가 가져갈 부품을 바닥을 찍고 있을 때 가져가야 되고, 바꿔올 부품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챙겨가야 된다. 지금 좀 꺾였죠? 제가 바꾸면서 이렇게 꺾인 거예요. 이게 이제 더 내려오면은 점점점 교환 비율이 안 좋아집니다. 요게 한 이 정도? 요 정도 선? 조금 더, 지금 절반, 지금 한 40% 지점이죠. 여기 이제 한 30% 지점까지 내려온다고 치면은 바꾸기 힘드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그래프를 잘 보아라. 그래프를 잘 보고 어떤 품목을 가져갈지 미리 정해라. 그리고 가져갈 품목은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초석, 사양, 뭐 백단, 이런 향료 라인이나 초석처럼 광물 라인, 그리고 서양 서적,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와인,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 물품을 미리 캐치해서 그 물품의 품목이 그래프를 어디 치고 있는지 봐야 된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거,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이겁니다. 내 국가에 따라서 어디 팔지를 정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포르투갈이니까 포르투갈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포르투갈은 기본적으로 이베리아를 거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베리아 물품을 들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베리아가 요 라인이거든요. 요 지금 요 파란색 지붕 보이시죠? 요 라인이 이베리아 라인이에요. 요 이베리아 라인에 팔았을 때만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남방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특정하게 뭐 이렇게 지금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좀 ALN의 서버에서 포르투갈은 좀 지분이 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동맹항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폴리, 시라쿠사, 이러면 안쪽 라인도 가능을 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 도시, 이 동맹국이 떠 있어야 올려치기 30%가 가능하거든요. 이 동맹국이 떠 있는 도시에서 판매할 거를 가져가야 돼요. 꼭 아시겠죠? 그러면 에습 기준으로 볼게요. 에습은 세비야, 뭐 이쪽 말라가 안쪽 라인이죠. 마찬가지 이베리아 라인입니다. 여기 다 바르셀로나까지 이쪽에 이베리아. 그러면 이제 뭐 영국은 브리튼, 기본적으로 영국은 브리튼이죠. 이 다 브리튼이거든요. 이렇게 네덜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영지라고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정해져 있죠. 지붕 네덜란드, 뭐 브리튼 이렇게 정해져 있죠. 북프랑스는 여기 위에 요 보라색 지붕 라인, 보르도, 낭트, 르아브르, 칼레, 이렇게 내 국가에 따라서 가져갈 게 정해져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베리아인 이 세비야 다시 이베리아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포르투갈과 이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필, 사슴 가죽, 뭐 산초, 일본 소적, 탄해총, 이런 걸 가져가는 거예요. 각근, 이런 걸. 아시겠죠? 그러면 뭐 영국이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오수가 가장 무난해요. 오수가 물건이 많거든요. 오수. 그리고 대만에서는 뭐 마땅히 가져갈 게 없어요. 동건총이 그나마 조금 나오는 편이긴 하고요. 그리고 뭐 조선차는 언제 가나 많아요. 조선차 명주는 웬만하면 많은 편이거든요. 이런 조선을 할 수도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일본에서는 초롱이 있네요. 초롱도 S급 물품이에요. 가장 매각가가 높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가져갈 물건을 팔 곳이 어딘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 시세는 그 다음이야. 아시겠죠? 꼭 우대항에서 이 호칭, 이거 꼭 중요합니다. 희대의 대상인 20%나 30%가 단순하게 5만 두카세 판다 했을 때 20%를 올려치기를 하면 6만 두카세 파는 거고, 30%를 올려치기를 하면 6만 5천 두카세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꼭 30% 올려치기를 할 수 있는 동맹항에서 관세를 안 받고, 동맹항이 아니면 관세를 물어야 되거든요. 꼭 그걸 생각하셔서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남만 팁 한번 알아봤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NS 서버 카스터리였습니다. 빡시다. 아니 이게 내가 낱말을 잘 안하니까 말이 좀 꼬이네. 머리로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말하면서 하려고 하니까는 말이 엄청 꼬이네. 몸과 입이 따로 논다. 입과 생각이 따로 놀아.